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콜드 드래프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이건 그냥 하나의 현상인 거고, 사실 뭐 그냥 자연현상인데, 자연이라고 하긴 좀 그럴 수 있지만, 우리가 이거를 굳이 용어를 붙여서 많이 공부하고 있고,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. 뭐 시험이라는 건 보통 기술사 시험에 나오는 거고, 우리가 요거를 명칭을 붙인 이유는 결국 콜드 드래프트 현상이라고 하는데,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그 불쾌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이에요. 우리가 불쾌감을 느끼는 것까진 봐줄 만한데 민원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. 또는 우리가 이제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. 콜드 드래프트라고 하면 우리가 이 단면도를 건축물을 이제 끊어보면요. 밑에까지 그리면 이렇게 되겠지만 좀 크게 그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창문이 있어요. 뭐 일반 창일 수도 있고 뭐 한쪽 벽면이 통창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가 이렇게 통창인 경우에서 여기가 이제 실내라고 했을 때 겨울철에 외기가 매우 춥죠.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오늘 마이너스 15도까지 떨어졌었는데 겨울에 워낙 춥다 보니까 우리가 겨울철에 실내 온도는 보통 20도를 기준으로 보고 있고 물론 아기가 있거나 하면 뭐 24도까지도 오르고 저는 보통 22도 정도로 지내는 것 같네요. 21도? 예. 우리가 이렇게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여기서 실내 창문 앞에서 냉기류가 형성이 돼서 얘가 이렇게 밑으로 처음엔 내려가고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꽉 막혔으니까 옆으로 차가운 기류가 흐르는 걸 우리가 콜드 드래프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콜드 드래프트가 우리가 이제 정의가 사실 저도 명확히 모르겠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냉기가 흐르는 걸 가지고 콜드 드래프트라고 하는지 아니면 어디 또 관련된 내용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디퓨저 같은 데서 기류를 형성하면 그 기류가 여기 존재하는 차가운 걸 밀고서 내보내는 이러한 기류가 강하게 흐르는 현상을 콜드 드래프트라고 하기도 하고요. 아니면 모두 통칭해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. 근데 이제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이 현상에 대해 약간 공부를 해볼게요. 우리는 공부가 이제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알겠지만 기체의 밀도는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의해 M이 아니죠. RT분의 PM이라는 걸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. 우리가 이거를 요약하면 결국 밀도 로는 우리가 온도와 반비례한다는 거예요. 자, 무슨 말이냐? 우리가 이 공기의 밀도라는 건 주변의 평상시 공기보다 얘가 더 무겁다면 이 공기는 가라앉게 되는 거고요. 밀도가 작다면 얘는 떠오르게 됩니다. 근데 이 밀도라는 건 온도와 반비례하다는 거죠. 온도가 높은 공기는 밀도가 낮아져서 떠오르게 될 거고요. 거꾸로 온도가 낮은 공기는 밀도가 높아져서 가라앉게 될 겁니다. 이렇게 용어로 말하면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보면요. 우리가 캠프파이어 하면 또는 뭐 가스레인지에 불을 데피면 뜨겁잖아요. 그럼 거기 공기는 되게 밀도가 낮아집니다. 그래서 뜨거운 기류가 다 위로 올라가죠. 그래서 우리가 냄비에 물을 끓일 때 그 위에 손을 이렇게 뿜으면 그러니까 물을 끓이지 않더라도 라이터만 생각을 해보셔도 라이터 위에 손이 가 있으면 손이 굉장히 뜨겁습니다. 그렇다면 거꾸로 우리가 이 창문에 여기가 바깥이 매우 추운 겨울철에 창문 인근에 있는 공기들은 온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. 그 말은 이 공기의 밀도가 무거워진다는 거죠. 그러면 주변에 여기 실내의 공기보다 훨씬 무겁기 때문에 여기 있는 공기들은 계속 밑으로 가라앉게 됩니다. 그럼 찬 공기가 여기에 이렇게 쌓이면 결국 이렇게 옆으로 흘러가는 기류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. 우리가 창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창이 잘 만들어져 있으면 건물도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단열재 등에 의해서 창의 단열성이 좋다 하더라도 이 구조체보단 당연히 단열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창가 쪽에 차가운 기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.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온도 차이만 의해서도 밀도의 차이가 발생해서 기류가 형성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애초에
이 틈새로 만약 차가운 게 직접 들어오게 된다면 걔는 밀도가 더 무거운 거니까 더 큰 차가운 냉기류를 형성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떤 방식들을 취할 수 있냐면 당연히 창문이 좋아야겠죠. 우리가 창문의 단열성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는 게 제일 좋고요. 그리고 단열성보다도 더 여기서 중요한 건 기밀성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면 좋겠죠.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 따르면 우리가 그 KSF 2922번의 기밀성 1등급을 사용을 해주시면 가장 바람이 안 들어오겠죠. 그리고 이건 너무 디테일한 값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복충유리가 아니라 이중 창호를 사용을 하게 되면 더 틈새가 좁아질 거고요. 거꾸로 슬라이딩 창문을 사용한다면 더 기류가 많이 들어올 겁니다. 슬라이딩 창문은 이렇게 문을 옆으로 여는 애들이 슬라이딩인 거고, 문이 이렇게 앞으로 있는 거 이제 미석이 창 같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사무실 같은데 물론 옛날 건물에 슬라이딩 많지만 언제부턴가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 창이라고 부르는 이렇게 창 보면 우리 도면에 이렇게 그리는데 손잡이가 이렇게 달린 거 있죠? 잠그고 하고 돌려서 이렇게 앞으로 밀면 창문이 열리는 거예요. 이런 게 이제 프로젝트 창문인데 이런 것들 이제 기밀성이 또 좋아서 많이 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약간 또 이걸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집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요 바닥 부분을 우리가 평면도를 그려보면 좀 이쁘게 그려볼까요? 뭐 실무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뭐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도 생각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살짝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평면도에서 여기가 이게 창문이 이렇게 있다 가볼게요. 문이나 이런 걸 생략했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난방 코일이 들어올 거예요. 바닥 난방. 그러면 우리가 얘가 이제 골뱅이 방식으로 될 수도 있고 빗자루 방식으로 될 수도 있겠죠. 이렇게 그냥 깔려 있다고 보겠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는 공급 라인일 거고요. 핫 워터 서플라이가 될 거고 하나는 리턴 라인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뭐 분배기로 가든 보일러로 가든 얘가 이제 뜨거운 물을 형성돼서 계속 이게 순환이 되는 거죠. 이렇게 갔다 돌아오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설계사무소에서 잘 모르더라도 우리가 처음에 보통 기계 설계를 배우면 난방부터 배우는데 이 코일은 서플라이가 바깥으로 향하게 우리가 도면을 깔도록 가장 기본 원칙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우리가 나가는 온도가 예를 들어서 55도라고 할까요? 55도가 되고 들어오는 게 예를 들어서 뭐 45도나 50도라고 봤을 때 우리가 바깥이 가장 빨리 식기 때문에 이 방 안에 실내의 온도의 균포를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깥으로 하는 것이 난방의 효율이 높다는 것이죠. 그리고 우리가 난방이라는 건 애초에 또는 냉방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공급하는 온도와 얘가 결국 돌아서 나올 때의 온도 차이가 클수록 우리는 이 효율이 좋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얘를 또 막기 위해서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옛날에 많이 하던 게 있어요. 요즘에는 점점 보기가 힘든데 여기에 이렇게 팬코일 유닛을 놓습니다. 그래서 난방을 바로 창문 밑에서 해버리는 거예요. 그럼 이 차가운 기류가 내려가지 못하고 바로 위로 같이 온도가 올라가면서 희석이 되는 거죠. 이렇게 옆으로 그리니까 잘 못 알아보실 수도 있는데 옛날 건물일수록 많습니다. 그렇게 옛날도 아닌가요? 한 20년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실제 눈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겨서 여기에 우리 가스레인지처럼 그 키는 게 뚜껑이 가려져 있고 이렇게 위에 병원이나 이런 데도 있죠. 그릴이 이렇게 돼 있어서 바람 나오는 에어컨 있잖아요. 뭐 겨울에 온풍 나오는 거고 이렇게 창가에 앞에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었죠. 그거보다 조금 더 옛날로 간다면 우리가 그 라디에이터 있죠. 방열기. 이건 좀 그리기가 어려운데 요즘에 그 전기 라디에이터 말고요.
그 고등학교 같은데 이렇게 생겨서 스팀 해머가 땅땅땅 치는 그 증기로 데피는 라디에이터가 있어요. 이런 것도 다 우리가 학교에서도 창가 앞에 있었던 이유는 이런 냉기류의 형성, 즉 콜드 드래프트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던 것이죠. 요 내용은 이 정도 공부하시면 기본적인 개념은 다 되셨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감사합니다.